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전일 새벽에 야간 선물부터 먼저 볼게요. 야간 선물이, 318.2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이하죠? 나스닥이 1.87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야간 선물이 이렇게 떨어진 게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 야간 선물은 일단 잊으세요.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야간 선물 좀 잊으시고, 제가 이제 나중 되면 또 요 부분에 대한 요게 의미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테슬라가 3.5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68, 그 다음에 알파벳이 2.32 떨어졌고요. 월마트가 7.6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통업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간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이거 그죠? 그리고 3M이 실적 잘 발표 나왔고 G하고 실적 잘 나왔어요. 둘 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2.68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구글을 2.32 본장에서 떨어졌는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본장에서 둘 다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는 잘 안 떨어진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농산물 시장이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막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다 떨어지는 거 없어요. 유가도 그렇고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안정을 잡았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요. 어제 106이었잖아요. 근데 107까지 다시 이제 반등한. 물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라인에서 얘도 이제 좀 정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 정체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국채 금리는 10년물하고 2년물 여전히 마이너스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0.8, 뭐 0.7, 0.6, 최근에 우리가 0.5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0.0, 0.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해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라이트한, 그러니까 약한 경기 둔화 단계지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 8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기준에서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이거. 예. 언제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봐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앞으로 선물 누적은 얘기를 안 할게요.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25일까지, 26일까지요. 그러니까 26일까지 외국인들이 요 매도했던 것들을 다시 다 담아 넣었어요. 500개. 대단하죠? 그러니까 7월 14일에서 20일까지는 현물만 사고 선물은 그대로 팔았는데요. 21일에서 26일까지는 현물도 사고 선물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선물도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지수는 만 70포인트 정도 내외, 그러니까 70에서 한 80포인트 정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이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선물도 21일에서 26일까지 최근 5일 동안 이제 플러스 전환됐다는 거. 요걸 이제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할 게 많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실적에서 어, 이 뭐죠? 구글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장에서 2.6하고 2.3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뭐 다 얘기할 것도 없고요. 구글이 실적 발표 났는데 예상치보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매출도 시장 예상치가 한
699억 불인데 지금 696.9억 달러.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도 예상치가 75.2억 달러인데 13.4억 달러고요. 클라우드 원래 이거 잘 안 떨어지거든요. 구글은. 근데 클라우드도 64.1인데 62.8로 예상치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의 성장률은 62%였는데요. 2분기 매출 성장률이 13%. 이것도 많이 떨어졌죠. 일단 이렇게 해서 본장에서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의 지금 두 번째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형태.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장 끝나고 발표된가 그랬을까 아마. 그래서 2.29 정도인데요. EPS가 2.23 떨어졌습니다. 매출도 예상치가 그러니까 EPS도 떨어졌고요. 매출도 떨어졌고 매출 성장률도 다 떨어졌어요. 지금.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애저 클라우드 매출 있죠? 이것도 예상치가 211억 불인데 209.1억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이 되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 광고 매출이나 그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 60불밖에 안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이 200불이에요. 200억 불. 그러니까 얘는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데 예상치가 43.1%인데 40% 상승했죠. 그 매출 성장률을 올해 가이던스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18%인데 올해는 12%밖에 달성 못할 것 같다. 이유는 달러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매출은 5.95달러 감소했고요. EPS 있죠? 그러니까 EPS는 4센트, 그러니까 0.4달러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정도로 안정적인 그 기업들 이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요. 제가 볼 때는 중형주는 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부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업 한 두세 곳이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실적 발표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만 꺾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실적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알파벳,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보다 다 하회했는데 보세요. 본장에서 2.68 떨어지고 2.3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시간에 폐장 나오고 있어 4.5, 4.4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실적이 더 이상 주가에 반영이 안 되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선반영해서 많이 떨어져 버린 것 같다. 그래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센서스 예상치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그 예상치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를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본장에서 2% 떨어졌다가 지금 시간에서 지금 다 4%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실적 이슈는 아닌 거죠.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되게 중요한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했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은 거 보면 매출은 뭐 약간 소폭 떨어졌지만 코카콜라는 올랐잖아요. 그리고 EPS도 올랐습니다. 둘 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월마트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월마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굉장히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막 공격적으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좀 필요 없는 건 안 사고요. 필수 소비품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소매업체들은 다 떨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그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맥도날드 같은 거나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주식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EPS가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거는 이제 EPS가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부품 때문에 우리 현대차와 똑같은 거죠. 이게 부품 때문에 생산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반기는 생산을 되게 많이 할 거다. 그래서 하반기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나쁘지 않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하고 똑같이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빅테크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딱 보면 확실히 필수 소비재 쪽은 굉장히 세게 반영되는 것 같고요.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소비를 그쪽으로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컨센을 너무 낮게 잡아놔갖고 주가가 너무 낮게 떨어져갖고 이번에 예상치보다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데미지 입는 건 소매업체죠. 유통업체.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의 소비업체들이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해버리니까 그 월마트 같은 이런 것들 어제 소비업체 다 그냥 급락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래. 뭐 부품 때문에 그런 거지. 대기 수요는 많아. 이럴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는 형태고. 그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클레이스라는 알겠죠? 투자은행에서 반도체 장비 전망을 2023년 내년 전망을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3위인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를 매수해서 원래 매수였다가 중립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표가를 625불에서 450불까지 떨어뜨리면서 업황 코멘트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반도체 업황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특히 장비는요.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쓰지만 장비는 한번 투자를 해버리면 한 3, 4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가장 취약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소재는 장비를 투자해놓고 소재는 계속 이렇게 일정 부분 계속 이렇게 쓰지만 장비는 한번 투자를 해놓고 마치 이게 내구재하고 똑같은 거죠. 가구 같은 거 한번 들어와서 경기 침체가 되면 가구 잘 안 바꾸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고 시장 공급 과잉이 전망된다. 왜? 잘 될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땡겨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램 리서치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의 이익이 30에서 40%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내년 메모리 웨이퍼 제조 장비 시장, 장비입니다. 소재 아닙니다. 장비 시장은 83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돼서 17% 감소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 이거 동의합니다. 이게 소재가 아니고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비 업체는 하지 마라.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죠. 이것도 95.7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심리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소비 그 국민들도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꼭 살 것만 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묶일 것 같다. 작은 박스권에 그 얘기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는 빅테크 기업을 봐도 다 선반영된 것 같아요. 예.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자꾸 들어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제 이제 나온 겁니다.